음악 시작 나레이션, 낯선 땅, 미국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자동차 운전대는 단순한 운전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희망이었고 자유로운 두 발이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작은 플라스틱 카드, 바로 운전 면허증입니다. 이 면허증 한 장은 병원을 가고 장을 보고 주말이면 교회에 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않은 이곳에서는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 그 자체였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평생을 지켜온 이 소중한 독립의 상징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일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이유로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이자 언젠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운전면허증에 담긴 삶의 무게와 존엄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72살 김영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평생 트럭을 몰며 자식들을 키워낸 그는 자신의 운전 실력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70세 생일이 지나자 차량관리국, 즉 DMV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더 이상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는 면허를 갱신할 수 없으니 직접 사무실로 나와 시력검사와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에게 그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신은 이제 늙고 위험하니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심사하겠다고 말하는 듯한 차갑고 모욕적인 통보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주 아픈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고 주말마다 보고 싶은 손주들을 보러 가려면 운전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DMV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한참을 기다려 시력 검사대에 섰을 때 젊은 시절에는 이 영을 자랑하던 눈이 희미하게 번져 보이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겨우 검사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5년 뒤에는 더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릴 것이라는 사실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사는 75살 박정의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함께 운전하며 장을 보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 것이 부부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건강에 문제가 없어 무사히 면허를 갱신했지만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알아온 녹내장 때문에 시력 검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DMV는 아내의 면허증에 야간 운전 금지라는 제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해가 지면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 모임이 있거나 밤늦게 자녀의 집에 다녀올 때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두 분은 나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활에 제약을 두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는 말 앞에서는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면허증에 찍힌 그 작은 글씨 하나가 부부의 독립적인 저녁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에 사시는 80살 이춘자 어르신은 5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갱신 시점이 되자 DMV로부터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리노이는 미국에서도 고령 운전자 규정이 가장 엄격한 주 중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치르는 시험이라는 긴장감, 곁에 앉은 젊은 감독관의 날카로운 시선에 이춘자 어르신은 평소에는 하지 않던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험에서 떨어졌고 평생을 함께해온 운전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저희가 모시겠다고 위로했지만 어르신에게 그것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노인정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즐거움,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자존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집안에 고립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미국에 사는 한인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마다 규정이 다른 것일까요? 한국처럼 전국이 통일된 제도가 아니라 각 주가 독립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5개 주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입니다. 70세의 벽이라고 불릴 만큼 70세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DMV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시력검사와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건강 기록에 따라서는 도로 주행시험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뉴욕입니다. 뉴욕은 대중교통이 발달했지만 외곽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운전이 필수적입니다. 이곳 역시 나이가 들면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시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셋째, 뉴저지입니다. 시력검사는 기본이며 교통사고 기록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야간 운전금지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같은 제한 조건이 붙기 쉽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조치입니다. 넷째, 텍사스입니다. 한국 영토의 10배에 달하는 광활한 텍사스에서는 운전이 곧 생존입니다. 79세부터는 직접 방문해 시력 및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고 85세부터는 갱신 주기가 2년으로 대폭 짧아집니다. 면허 갱신 실패는 곧바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일리노이입니다. 앞서 이춘자 어르신의 사연에서 보았듯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을 가진 주입니다. 75세 이상은 무조건 도로 주행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81세부터는 2년마다, 87세 이상이 되면 매년 시험을 통해 운전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니어 운전자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규정은 제각각이지만 흐름은 같습니다. 70세, 75세, 80세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갱신 절차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개인의 운전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관리입니다. 특히 시력과 청력은 운전 능력과 직결됩니다. 갱신 시점이 되기 전에 미리 안과와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안경이나 보청기를 통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안전 운전 습관의 생활화입니다. 작은 접촉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기록도 갱신 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운전,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을 지키는 것이 내 운전 자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시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입니다. 필기시험이나 도로 주행시험을 요구하는 주에 거주하신다면
미리 DMV의 운전자 안내 책자를 다시 공부하고 자녀나 운전학원의 도움을 받아 실제도로 주행 연습을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만약을 위한 대안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미리 대중교통 이용법을 익히거나 지역사회의 시니어 교통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더라도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솔직한 소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면허 갱신에 실패했을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미리 가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지 계획을 세운다면 갱신 실패가 좌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이해와 지원은 부모님의 노후를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70세, 75세, 80세라는 숫자는 단순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겪고 계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미리 준비하여 그분들이 오랫동안 삶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그분들의 삶이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